자, 767페이지 탄핵 증거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1번 탄핵 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이다. 그쵸? 따라서 범죄 사실, 그 간접 사실 인정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죠. 맞습니다. 2번 영상 녹화물 많이 풀었죠? 피고인 진술을 증명하기를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 녹화물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 기억 환기 용어로만 쓸 수 있는 것이지 탄핵 증거로 못 씁니다. 3번 탄핵 증거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공격 방어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줄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해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지를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려줘야만 됩니다. 자, 탄핵 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요. 증거조사는 필요해요. 안된다 틀렸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죠? 2번입니다. 체포 구속인 접견부 4번. 이 접견부 4번은요. 이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 증거로 볼 수가 없어요. 자, 3번 증거조사 필요하다고 풀었고요. 4번 상대방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없다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죠. 감쇄하기 위한 거 풀었습니다.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증거조사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된다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경찰이 작성의 피신조서가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 증거라는 입증 취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피고인이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 대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대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면 탄핵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4번 마지막에 사전 고지 나와 있고요.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검사가 유죄의 자료를 제출한 경찰이 작성의 피신조서가 그쵸? 내용을 부인한다면 증거 능력이 없지만 그쵸? 없지만 뭐는 가능하다?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를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고 증거조사 필요하다고요? 안된다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자꾸 나오네요. 사전고지 그쵸? 그 다음에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증명이 족하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자백배제 법칙. 이물성이 없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자백이라 도 그쵸? 이물성이 없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자백은 탄핵 증거로 못 써요. 그쵸? X 하시고. 자, 그 다음 증거조사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 탄핵 증거 제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 방법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맞죠? 그래서 사전 고지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자, 마지막도 풀었어요.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졌다면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X. 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또 나왔네. 그쵸? 여기. 대부분 이루어졌다면 그쵸? 아니면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X. 정답은 1번. 자, 2번. 탄핵 대상은 진술의 증명력이고 진술에는 구두 진술과 그 진술이 기재된 서면도 포함된다. 맞죠? 3번.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만 허용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명력을 지지하거나 보강하기 위한 것은 허용되지 않죠. 맞고 4번. 풀었죠? 자, 7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언을 검사가 소환한 다음 내용을 추궁해서 일방적 번복시킨 것은 탄핵 증거로 쓸 수가 없다. 맞죠? 자, 2번. 풀었죠?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 능력이 없지만 탄핵하기 위한 증거를 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3번. 사전 고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틀렸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도 풀었고요. 자,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가 있지만, 그쵸? 피고인 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쓸 수가 있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쭉 읽어보시고요. 법원은 상대방의 원형이나 동의가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할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정을 유죄 인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 2번 그 제출한 증거들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 이를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이상 역시 공소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료를 증거로 쓸 수가 있다. 맞습니다. 4번 증거조사 필요하다. 맞고 그 다음 사전 고지한다. 맞고 자, 9번 갑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증인에 대한 법정 진술은 탄핵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둘 다 탄핵 대상이 됩니다. X. 이게 틀렸어요. 자, 2번 반대신문에서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게 한 신문을 할 수 있으나 주신문에서 탄핵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 다 가능해요. 틀렸어요. 위에 판결류지 한번 가볼게요. 위에 판결류지. 여기 해설 가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반대신문은 물론 주신문에서도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 그쵸?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 질문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둘 다 가능하다고요. 자, 3번 갑니다. 사전 기회 부여한다 그랬어요. X. 그 다음 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신문은 허용되지 않죠. 동그라미. 틀린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10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탄핵 증거는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않죠. 자유로운 증거 능력을 족합니다. 답은 1번이죠. 자, 2번. 이것도 풀었죠? 제출 당시에는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 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졌다면 탄핵 증거를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없다. 틀렸고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능이 없는 것은 탄핵 증거를 못 씁니다. X. 영상 녹화물은 기억 환기록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다투기 위해서 못 씁니다. X. 답은 1번. 1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감시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그 내용을 부인한다면 증거 능력이 없죠. 그쵸? 312조 3항에 따라서 그쵸? 경찰리 같은 경우.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쓸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증거조사 필요하다 그랬어요. 안타 X 하시고 답은 3번입니다. 사전고지 맞고요.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한 것은 정식 공판조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명력이 없죠. 자, 2번. 피고인이 검사,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진술했다고 했을 때 검사는 이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 검사,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그 영상 녹화물은 재생해서 시청하게 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이걸 다투기 위해서 영상 녹화물을 쓸 수 있습니까? 영상 녹화물은 기억 환경용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기억 환경용으로밖에 안 되지 탄핵 증거로 못 씁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죠. 이거 안 된다고요. 자, 보강 증거 될 수 있다.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 될 수 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맞습니다. 그 다음 공범인 공동피고인 자백이 있다면 별도의 보강 증거 없다 하더라도 유죄 증거를 쓸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 공범인 공동피고인 자백은 피고인 자백을 포함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요. 뒤에서 배우기 때문에 일단 맞는 질문입니다. 바로 뒤에서 나와요. 답은 2번. 다음 페이지 자유심증지 갑니다.
자, 1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 환송 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쵸?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악이 유리된 사실관계의 법원에 기속된다. 맞아요. 기속됩니다. 자, 2번. 자,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 밑에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확정 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배척할 수가 있죠. 틀렸습니다.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심신장애 유무는 법률 문제로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긴 하지만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맞죠? 형법 시간에도 배우죠? 자, 항소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때 이미 증거 조사를 거친 동일한 증거라 할지라도 더 심리해 본 다음에 그 체부 판단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의문이 들 때는 뭐 한다? 의문이 들 때는 좀 더 심리를 해본다. 맞아요. 이 점은. 자, 문제 2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동일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요. 다르다고 했을 때 법원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 인정할 수가 있다. 이게 자유심증 증거예요. 이걸 믿든 네 마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유심증지 맞습니다. 자, 2번 쭉 읽어보시고 대법원 부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인정하려고 한다면 그와 같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맞죠? 3번 신빙성의 의문을 가지면 심리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할 수가 있나요? 의문을 가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와 있잖아. 위에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신빙성의 의문이 든다면 좀 더 심리를 해봐라. 이게 판례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빙성의 의문이 든다면 좀 더 심리를 해보는 것이지 곧바로 배척한다. 이 점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도 그렇게 나왔을걸요? 이거 보시게 되면 그렇죠? 좀 더 심리를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의 증명력 제한 같은 경우 310조는 자유심증이 예외가 돼버리죠. 이게 뭔데요? 310조가 뭔가요? 그 피고인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 증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310조 조문입니다. 그것은 자유심증이 예외가 돼버리죠.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범인 식별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려면 그쵸? 밑에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밑에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서 그쵸? 그 밑에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맞죠?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한 장만을 목격자와 대시해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볼 것이다. 그쵸? 1대1 대면 같은 경우는 신빙성이 낮다고 봅니다. 야간의 짧은 시간 동안 그쵸? 밑에 피해자가 전에 한 번도 용의자를 본 적도 없고 그 밑에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그 의심을 할 만한 객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밑에 1대1 대면 같은 경우는 뭐다? 신빙성이 낮다고 볼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그 밑에 같은 경우 예외가 인정돼요. 밑에 범인을 추적하다가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라 그랬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래서 골목길에서 면한, 인접한 그런 말입니다.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1대1 되면은 뭐다? 예외적 허용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가보죠.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려면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 대면시켜서 지목하도록 하고 그쵸? 그 다음 밑에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 밑에 대질 과정과 결과를 서면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맞죠? 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또 나왔네요.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지를 지키거나 그쵸? 한 장만을 제시해서 확인하게 하는 것은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볼 것이다. 맞아요. 1대1 대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빙이 낮다고 봅니다. 자, 골목길 나왔죠? 방금 풀었죠? 1대1 대면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그쵸? X. 답은 2번입니다. 3번도 나왔네요. 야간의 짧은 시간 동안 그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다음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성을 주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1대1 대면은 예외적으로 1대1 대면은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볼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1번, 3번 다 낮는데 2번만 뭐다? 예외적으로 1대1 대면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1대1 대면이죠. 그렇죠? 47명 사진 속에서 그렇죠? 피고인만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피해자에게 그리고 피고인만을 직접 보여주며 범인이 맞다고 진술을 받고 또다시 밑에 3명을 동시에 대면시켜 범인이라고 확신했다고 했을 때 이러한 1대1 대면은 그 신빙이 낮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1번, 3번, 4번 전부 다 1대1 대면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판례이고요. 2번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판례입니다. 답은 2번. 여기까지 합니다.